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결국 토론토가 구상하고 있는 것 자체는 결국 이 타격으로 따라잡겠다라는 거였고, 다저스는 스넬의 압도적인 구위 속에서 버티고 이제 야금야금 점수 낸 거 가지고 사사키까지 어떻게든 이어가겠다라는 전력이었는데 실패했죠. 토론토가 어제 경기에서도 원래 작전 자체는 이제 스넬의 투구수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투구수를. 근데 그 늘리는 과정에서 공을 많이 본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는데 타격이 됐어요. 그러면서 버쇼의 이제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이게 동점으로 따라잡는 기회가 생겨버리면서 타자들이 더 이제 활기가 돋았고, 이제 세비지가 볼질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임무 수행을 하고 어떻게든 위기 탈출을 하면서 버텨내는 모습으로 이 경기를, 또 자신의 경기를 그래도 나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기닝까지 가는 과정에서 토론토는 확실히 타격감에서 이 좌투 상대로 공략을 했던 이 가을 야구의 지표가 더 성향상 우위로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도 이제 야마모토 대 가우스먼의 대결로서 이 선발 투수들의 역할이 꽤나 많이 중요해지는 경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과연 지표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가우스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경기에도 명확해요. 목표는 6이닝. 명확히 목표는 6이닝이고, 토론토가 그 가우스먼이 버티는 와중에 점수를 이제 야마모토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야마모토를 빨리 내리고 싶어요. 토론토는 이미 다저스는 이제 글래스노우 불펜을 올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7전 4선승제가 되고 나서부터 이 글래스노우는 선발 투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래스노우와 오타니가 3차전과 4차전 선발로 내정이 되어 있고, 이제 선발 투수 다음으로 불펜 운영을 정상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선발 자원 중에서는 어제 나왔던 시엔이라든지 지금 한번 털리고 못 나오고 있는 커쇼라든지 그런 선수들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불펜들로 실제로 사사키까지 이어가야 돼요. 마무리 체제를 사사키로 이미 고정시켰다 보니까 사사키가 선발 투수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다저스 입장에서도 오늘 야마모토가 버티지 못하면 토론토에게 시리즈를 잡아먹힐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이 경기가, 이 홈에서 이 두 번의 시리즈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능성을 염두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될 것이냐,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그냥 뭐 어제 토론토 치는 거 보셨죠? 잘 치죠? 이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토론토의 상위 타선 오늘 예상되는 라인업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라인업이 어제 바저가 그렇게 또 말홈런을 때리고 하면서 이제 라인업 고정이 될 것 같고, 이제 스프링어, 루케스, 그 다음에 게레로 주니어, 보비셋, 그 다음에 컬크 벌쇼, 클레멘트 바저, 히메네즈, 여기서 거의 사실상 고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슈나이더는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자투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고정일 텐데, 나중에 후반에 보비셋은 또 교체로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만 초반에 이렇게 운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라인업 우리가 볼 때 지금 야마모토가 얘네들을 실제로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구종별로 이번 시즌에 이 토론토의 타자들이 야마모토는 결국 포신 패스트볼, 스플리터, 커브 3개입니다. 좌타, 우타를 가리지 않아요. 요거 3개인데 이 토론토 타선들이 이번 시즌에 정규 시즌 동안에 이 3가지 구종에 대해서 보여준 이 대응 능력 자체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표본도 사실 오늘 스플리터 대결이거든요. 가우스먼도 스플리터, 야마모토도 스플리터. 근데 표본 자체가 다저스가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를 상대한 표본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근데 토론토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메리칸 리그에서 스플리터 투수를 꽤나 많았는데, 스프링어 같은 경우에도 스플리터에 대해서 이제 타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커브에 조금 약한 편이 있어요, 스프링어가. 근데 스플리터에 대해서는 스프링어도 커브 이제 대응이 됩니다. 3할 이상의 타율이 나오고 있고, 루케스
우투수가 던지는 투심, 포심, 그 다음에 커브, 스플리터 전부 3할 이상의 고타율이 XB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레로 주니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비셋 마찬가지입니다. 컬크 마찬가지입니다. 컬크 같은 경우 심지어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컬크, 보비셋, 게레로 주니어, 루케스, 스프링어 이 5명 중에서 이 커브 그 다음에 스플리터에 대해서 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는 스윙을 해서 헛스윙을 했을 확률이 40%가 넘어가는 게 컬크, 스플리터 딱 하나인데, 컬크가 그 40% 헛스윙을 가져가면서도 타율은 3할을 기록했어요. 3할 넘게 기록했어요. 스플리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뭐 30% 넘어가는 게 스프링어, 거의 막 20%, 10%대밖에 안 됩니다. 변화구에 대해서 헛스윙을 안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야마모토가 그만큼 삼진 잡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가. 변화구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투구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직구 승부를 들어가야 될 텐데, 결국 카운트를 잡으려고. 지금 직구 토론토 치는 거 예사롭지가 않죠. 지금 오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토가 야마모토의 상대로 실제로 그게 공략을 해서 안타를 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 삼진 잡아내면서 빠른 카운트로 토론토의 타자들을 돌려 세우면서 자신이 지난 미러키 전 때처럼 완투 완보 퍼펙트에 가까운, 거의 노히트에 가까운 그런 피칭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막 예를 들어서 클레멘트가 지금 가을 야구에 더 각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힘을 더해주고 있고, 바저도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바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스플리터, 우한 스플리터 진짜 잘 칩니다. 오히려 빠른 공에 약할 뿐이지. 그리고 지금 히메네즈, 벌쇼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7명의 타자들이 잠재적 야마모토의 이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다저스는 그럼 가우스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우스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경기에서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 오늘 다저스가 저 예세비지를 상대로 2점을 뽑아냈습니다. 2점을. 근데 그 2점을 뽑아내는 가운데 결국 이 SBG가 볼질을 해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겪었었고, 빠른 공이 제구가 안 돼서 하이볼이 계속 나갔죠. 근데 이제 결국 삼진을 5개를 잡았는데 그 삼진 5개 중에 3개가 슬라이더, 그 다음에 2개가 스플리터였습니다. 물론 안타 맞은 것도 대부분이 슬라이더예요. 직구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슬라이더 쳐맞았거든요. 다저스 입장에서도 오늘 변화구를 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우스먼을 상대로.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가우스먼의 그 변화구가 노림수를 잡고 있을 텐데 얼마만큼 맞을 것이냐 봤을 때 스플리터는 맞을 가능성이 많진 않아요. 그나마 프레디 프리먼, 그 다음에 윌 스미스, 그나마 오타니까지. 근데 오타니가 지금 타격 페이스가 지금 홈런을 계속 때리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위협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타자들 특히나 맥스먼시, 테오스카, 토미 현수 에드먼, 키케 르안데스, 앤디 파에스, 얘네들 스플리터에 면역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우스먼의 6이닝 피칭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이게 그러면 야마모토가 털린다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결국 토론토가 원하는 거는 야마모토를 빨리 내리는 거예요. 많은 실점을 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타격이 잘 됐을 때 나오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땐 투구수를 많이 소모시키면서 빠른 카운트에 죽지 않고 내가 이걸 공을 보면서 야마모토는 빨리 내리면 불펜에서 공략을 해보겠다 라는 전략이란 말이죠.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실점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언오버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경기에서 토론토가 진짜로 거의 외줄타기 언더 오버 게임을 만드는데 대부분이 똥줄 오버였어요. 점 오버. 시애틀이랑도 마찬가지고 양키스랑도 마찬가지고 점 오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8점 내고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오버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돈 꼴기 싫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냥 토론토 2.5 프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토론토 역배까지도 좀 봐야 되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가 야마모토가 실제로 빨리 끌려 내려갔을 때 5이닝 만에 강판이 되었을 때 4이닝을 버틸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저스가 4이닝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원은 다 털렸다고 봐야 되죠. 스넬 털린 거고, 반다 털린 거고, 그 다음에 시엔 꺼내갖고 못 써먹다시피 해가지고 개 털려 녹아버린 거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러면 다저스의 지금 이 불펜 뎁스 가운데 사사키를 제외하고, 지금 내가 지금 맞다. MLB TV 지금 비밀번호 이슈 때문에 이거 안 되는데, 사실상 쓸 수 있는 불펜 자원 자체가 지금 많이 헐겁습니다. 네, 냉정하게. 네, 그런 부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토론토 승 사이드로 볼 거고요. 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오버는 기본적으로는 언더 베이스여야 돼요. 근데 홈런 한 방이 몇 점짜리, 어제처럼 말홈런 나오고 이러면은 뭐 답 없죠. 당연히 오버 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는 언더예요. 제가 볼 때는 야마모토가 대량 실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야마모토가 오늘 경기에서도 그나마 한 5이닝 선에서 한 많이 실점해도 2실점 내로 끊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그러고 나서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다저스는. 그리고 좀 제가 오늘 토론토 승으로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야마모토가 뭐 휴식기를 떠나서 지난 경기에서 완투승을 했죠. 완투승을 완투 완봉한 다음에 성적 자체가 솔직히 징크스 투수들의 징크스긴 하지만은 조금 안 좋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마모토가 이번 시즌에 9회 마운드에 올라온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그때 볼티모어 원정에서 아웃카운트 이제 하나 남기고 이제 내려갔었죠. 홈런 쳐맞고, 그때가 아마 이제 1실점하고 승리 투수 못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9회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야마모토가. 그래서 완투 완봉을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변수까지도 생각을 하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좀 토론토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 근거를 조금 더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오늘 포인트를 잡은 건 양팀 선발 투수들의 이 변화구에 대해서 양팀 타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대응 여부를 조금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제가 오늘 보는 관점은 결국 슬라이더 스플리터, 그리고 야마모토는 커브 스플리터, 요거에 대해 타자들의 대응도를 봤을 때 정리를 하면 결국 토론토의 타자들은 결국 그 스플리터와 이 커브 볼에 헛스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꽤나 높은 확률로 10%에서 20% 사이로 헛스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삼진 잡기가 어렵다, 야마모토가. 이닝을 길게 끌고 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 경기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기다. 심지어 그게 헛스윙률만 낮은 게 아니라 휘 퍼센테이지만 낮은 게 아니라 타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3할 이상의 고타율이.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 쪽이 좀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는 토론토 프렌 승사이드 본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는 라이브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하고요. 이제 바로 새벽에 시작하니까 오전에 있는 NBA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NBA는 당분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멤버십 분들 단폴 주력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좀 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멤버십 분들 제가 저번에 토론토 시애틀이랑 경기 6차전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일주일 동안 단폴 드려서 이제 휴방한 날, 유로파 데이, 그때 유로파한 날, 그 휴방한 날 그 억지로 제가 좀 쥐어짜내서 빌라 승 드렸다 깨졌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 6개 단폴 다 맞춰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으로 좀 농구도 좀 활용해야겠다 싶었었는데, 어제도 그래서 샌안토니오 승을 드렸습니다. 근데 샌안토니오 경기 보면서 토할 뻔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 지금 샌안토니오가 웬바냐마를 어떻게 쓰려는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웬바냐마의 공격을 이제 좀 초반에 활용하기보다는 계속 스크린만 세우고 캐슬이랑 베실이랑 둘이서 경기를 다 말아먹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와, 화딱지가 너무 난데 이래나 저래나 일단 마인까지 해서 다행입니다만 3.5점 마인을. 경기 내용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늘도 농구를 졸라게 본다고 좀 피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열심히 봤는데 지금도 NBA가 겉들일 게 못 돼요. 지금 진짜로
각 팀별로 한 5경기는 봐야지 아 이렇게 경기를 하려는 생각이구나, 얘네들이 이 전력 가지고 이렇게 할 건가 보구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지, 지금은 뭐 답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개판 쳤던 거 대표적인 경기가 또 올랜도 경기였죠. 오늘 또 경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 경기를 보면은 이 올랜도 경기, 오늘 이제 시카고랑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오늘 이제 저 애틀랜타랑 경기를 했죠. 애틀랜타랑 경기를 했는데 이 10점, 12점 차를 이기고 있던 거를 다 따라잡혀갖고 4쿼터 역전을 당해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초반부터 올랜도는 더 이기고 갈 수 있는 경기를 해야 됐습니다. 문제가 뭐였냐? 자유투죠. 이 병신들. 자유투 성공률이 60%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KBL도 그렇게 안 나와요. 자유투 성공 60%는. 미친놈들이죠. 얘들이 개막전에 자유투 성공률이 82%가 넘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만큼만 넣어줬어도 5점 더 들어갔거든요. 그때 자유투 35개인가 이제 37개 중에 29개인가 넣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35개 중에서 60%대가 나온 건데 딱 5개 차이에요. 5개 차이. 5개 더 넣었으면은 어제 이겼어요. 예. 1차전만큼 자유투 성공률 나왔어도 어제 이겼다고요. 그렇게 따라잡혀도 이겼다고. 근데 자유투가 안 돼요. 그리고 1차전 그냥 그 첫 번째 개막전에 달랐던 거 3점 야투, 뭐 베인이라든지 그 바그너라든지 야투가 안 들어가죠. 외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사이드 하는데 그 게이하고 수비 떡벽에 막혀가지고 파울질 하다가 신경정 붙고, 그러고 후반에 아 이건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트레이 원맨쇼 그냥 계속 뭐 플로터인지 레이업인지 그냥 막 그냥 희한하게 집어넣습니다. 계속 페인트조 다 닦였죠. 네. 그럼 이제 개판 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시카고 불스 경쟁력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왜 그러냐면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 경기처럼 왜 야투 안 들어가게 되고 막 자유투 삽질한다? 그러면 시카고 저번 경기 보죠. 부세비치 외곽 터지고 인사이드 뚫고 하면서 혼자 진짜 연병하면서 진짜 득점해주고 잘 싸웠단 말입니다. 진짜로 시카고가. 그리고 오늘도 시카고가 저번 경기에서 디트로이트한테 이제 허용했었던 이 외곽 수치를 보면요, 외곽 디펜스가 분명히 잘 된 경기였어요. 시카고가 그때 그 디트로이트가 그때 경기에서 3점을 갖다가 한 25개인가 24개인가 쐈는데 성공률이 29%로 끊었거든요. 시카고가. 그러니까 그만큼 디펜스를 해냈습니다. 외곽 디펜스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올랜도 외곽 안 터진다, 자유투 또 그따구로 한다, 그러면 지금 홈에서 계속 경기하면 뭐합니까? 시카고가 오늘 경기에서도 오히려 그 부젤리스인가? 걔하고 그다음에 부세비치, 그다음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케빈 헌터인가? 걔도 나쁘지 않고,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닦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올랜도 걱정 많이 돼요. 1차전 하면 안 되지. 개막전 경기랑 너무 차이가 나요. 이 개막전처럼 한다? 그러면 좋죠. 개막전처럼만 해주면은 사실 바랄 것도 없습니다. 썩스, 그 다음에 베인, 그 다음에 그 반쉐로, 그 다음에 바그너, 맞아요. 기디 맞아. 기디도 인정. 맞습니다. 그래서 개막전처럼만 해주면은 좋아요. 그때는 역할이 딱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전부 다. 베인이 외곽에서 돌면서 볼 핸들링 해주면서 봐주고, 측면 오픈 열리면은 썩스 3 던져주고, 초반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페인트 존 들어가서 해주는 거는 카터 주니어랑 반쉐로랑 해주고, 바그너가 이제 그 중간에서 스크린 다 봐주면서 해줄 거 다 역할 해주고, 정말 좋았었거든요. 뭔가 퍼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판이에요. 개판. 진짜 개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언더게임 나이트 수비, 그냥 시카고가 원래 작년에도 원래 수비팀인데 지금 올해 기준점이 이게 너무 높아요. 230점대가. 네, 230점대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언더사이드 보면서도 시카고 프렌 봐야 되지 않나. 시카고가 이제 수비적으로 좀 더 증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부세비치의 외곽 야투까지도 그렇게 터지면서 또 이제 경쟁력을 불스가 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오늘 경기까지도 올랜도 지금 백투백 경기죠. 또 심지어 그럼 후반에 따라 붙으면은 설령 이기지는 못할지언정
긴장감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있지 않나. 5.5점이랑 기준점이 조금 아쉬운데 필라델피아도 6.5를 주는데 샬럿이랑 이거 한 6.5 좀 좋으면은 좀 더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5.5라도 저는 시카고 프렌을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클라호마 대 이제 애틀랜타 때 애틀랜타가 포르징기스가 빠졌어요. 지금 포르징기스 빠지니까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좀 돌아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 형이 체력만 되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냥 트레이 형 원맨 팀이 되어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보이는 차이인 것 같아요. 지난 경기도 포르징기스가 이렇게 외곽을 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수비적으로도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 애틀랜타가 수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오늘까지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클라호마가 계속해서 연장승부에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오클라호마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워낙 이제 조직력 자체는 좋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오늘까지도 사실 또 그런 식으로 연장승부를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길버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알렉산더 이름 그 중간 이름 미들네임이 뭐였다? 길저스였나요? 맞죠? 길저스죠. 길저스 알렉산더. 걔 같은 경우에 요 써져 있네. 길저스 알렉산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알아서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지 나름대로 할 건 다 하고 있고 오늘 좀 아쉬운 게 이제 지금 GTD가 걸려 있는 선수들이 2명이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어블 왈라스랑 지금 홈그랜이 지금 잠깐만요. 에어컨 좀 틀고 퀘스천업을 껴있는 것 같아요. 로토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어떻게 갈지 사실 장담 못하겠는데 저도 백투백 경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클라호마 일반승 가기에는 사실 맛도 없는 경기고 근데 애틀랜타 어제 저 트레이 형 하는 거 보면은 혼자 해야 되는데 그 높이가 그게 되려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언더요.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오늘 좀 두고 본다라고 하고 멤버십도 제가 오늘 그 공지 쓰고 이제 오늘은 주력 경기에 쉽니다 한 게 NBA가 이것도 모르겠더라고. 사실 예상을 해보면은 굳이 따지면 오클라호마가 질 것 같진 않아요. 백투백 애틀랜타인데 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백투백 애틀랜타 심지어 원정인데 얘네 홈이다. 애틀랜타 홈이다. 약간 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오클라호마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2번 연속 2차 연장을 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억지로 이긴 거고 득점 수는 이것도 뻥튀기죠. 연장 스탯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뻥튀기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간 4쿼터 기준으로 따졌을 때 득점 수준도 사실 이만큼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일반승 보기에는 좀 아쉽다 보니까는 핸디를 노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패스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굳이 베팅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당일 백투백 경기를 한 거 자체가 더 부담이 크지 않나. 심지어 트레이 형이 고생 많이 했어요. 트레이 형이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진짜 혼자서 많이 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걸 해버렸다 보니 특히 4쿼터는 진짜 혼자서 다 리딩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 부담 분명히 있을 거고 출전 시간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그래도 봐도 오클라호마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전 추천 절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샬럿인데 이것도 지켜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샬럿이 과연 그 지난 경기가 자동문 대 자동문으로서 진짜 압도적인 그냥 점수 그냥 득점 쇼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공격적인 개선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또 강팀을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오늘 엔비드 나오거든요. 엔비드가 이번 시즌 풀타임을 다 뛴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엔비드가 지금 일단 GTD도 걸린 거 없고 로토와의 기준으로 출전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걸로 일단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그러면 엔비드 체제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선수들이 이제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우리가 이제 BJ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지난 경기에 이제 프랜차이즈 기록을 르브론의 기록을 깼죠. 데뷔전 35득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BJ 그 엣지컴 이 친구가 34득점인가 막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완전 그냥 코트를 씹어 먹어 놨었는데 얘에 대한 얘에 거는 기대가 이제는 뭐 거의 필라델피아도 거의 슈퍼스타급으로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맥스도 마찬가지고 엔비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젊은 루키 자원을 이제 활용하면서 운영을 해주면 엔비디도 부담이 덜어질 테고 필라델피아가 홈에서도 개막하는데 그런 데뷔전 기록을 세운 슈퍼 루키를 또 그렇게 기용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면은 오늘도 40분 이상 좀 띄워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샬럿이 저번 경기에서 이제 또 경기를 갖다가 또 맛깔나게 브루클린이랑 이 자동문 대결을 좀 했거든요. 무려 136득점을 올리면서 홈 개막전을 시원하게 승리를 또 해줬는데 이날 브랜든 밀러도 25득점을 하면서 활약을 또 해줬고 벤치 선수들의 이제 식스맨 활약이 이제 샬럿이 거의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씹어 먹었다라고 봐도 좀 되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 중반에 만약에 엔비드도 들어가고 뭐 맥시라든지 아니면 BJ라든지 얘네들이 쉬고 있을 때 만약에 샬럿이 또다시 그렇게 저 벤치에서 디아바테라든지 아니면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살라머식이라고 있어요. 걔하고 뭐 그런 애들이 섹스턴이랑 합을 맞추면서 2, 3쿼터에 따라붙는 양상이 나와버리면은 근데 그 브루클린 한정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상대가 다르니까 오늘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 벤치 자원 싸움에서 필라델피아가 우세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준다면 그래 이거는 샬럿이 어차피 그냥 브루클린도 그 탱킹 팀이고 브루클린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보고 싶습니다. 얘네들 진짜 경쟁력을. 물론 이 팀이 다르고 선수들의 피지컬이 다르니까 그래도 필라델피아 벤치한테는 안 되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개막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경기를 했을 때 필라델피아도 어차피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엔비드 거의 사실상 20분짜리거든요. 20분밖에 못 뛴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남은 경기에서 지금 다른 엔비드 없는 그러니까는 엔비드 없는 스쿼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5명의 라인업을 가지고 얼만큼 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거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BJ라는 선수가 또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지, 엔비드가 얼마나 시간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샬럿이 자동문을 상대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번 시즌에 이 전력으로도 지금 그렇게 외곽에서 시원시원하게 계속 때려주고 야투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지 한번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필라델피아 홈 개막전이고 거기에다가 BJ라는 놀라운 슈퍼스타의 데뷔 르브론을 뛰어넘었어요. 르브론이 데뷔 전에 25득점인가 22득점 한 걸로 그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월등히 뛰어넘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타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발자취를 남긴 거였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걸어본다면 이거는 이제 뭐 필라델피아 6.5 정도는 마이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그것도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 클리블랜드 경기도 초반에 사실 터진 경기였었거든요. 그 경기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오늘도 원래 핸디캡이 12.5였나요? 11.5인가 그랬었는데 결국에 프랭 끊었죠. 그냥 화딱지 나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보면서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경기였었고 욕 좀 했어요. 네, 이것도 그렇게 못 지켜야 되냐. 4쿼터에 그냥 아주 그냥 놀아버리니까
다 닦였죠. 좀 많이 아쉬운 경기를 했었습니다. 클리블랜드도. 그래서 고핸디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경기들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멤피스 대 인디애나인데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자모란트가 가장 핵심이죠. 자모란트만 이제 뛸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큰 걱정은 많이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는데 그냥 맞다니까요. 모든 경기 지뢰반 맞아요. 그러니까 자모란트가 오늘도 이제 제가 오늘 마이애미 역배를 봐드린 거 표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거의 조합을 이제 다저스 승으로 드려갖고 깨졌는데 이제 제가 마이애미 역배를 드렸던 게 결국에 이 자모란트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멤피스가 주전들 출전 시간 조율을 해주면서 결국 경기를 던졌어요. 초반에 터지니까 경기를 던졌거든요. 20분 선에서 다 끊어줬단 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멤피스가 자모란트가 일단은 출전은 가능할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저번 경기 야툴 개쓰레기였고 분명히 컨디션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뭐 출전 시간 부분에서 백투백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자모란트의 몸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에요. 출전은 하겠다만 분명히 부상을 달고 뛰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디애나 그렇게 결국에 성적이 안 나오긴 했지만 이래나 저래나 그 오클라호마를 위협했던 그 작년 파이널의 위용은 분명히 보여줬지 않나. 시약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줬고 이것도 저는 이제 멤피스가 이걸 왜 이겨야 되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인디애나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전 백투백을 좀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 자모란트에 대한 우려를 달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네, 진짜로. 사실 오늘 뭐 다른 경기도 할 말 많은데 뭐 미네소타도 할 말 많고 할 말 많은데 더 할 말 많은 게 사실 이거긴 해요. 네. 그쵸. 비빈 게 지금 할리버튼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디애나가 신승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만큼 오늘 멤피스 물론 마이애미가 진짜 세거든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괜히 역배 말씀드린 게 아닌 게 마이애미가 진짜 빡세요. 미셸이랑 그 아데바요랑 말도 안 됩니다. 진짜로. 잘해요. 진짜 잘하거든요. 올해도 사실 시즌 전 이제 개막전 평가 자체만 보면은 마이애미가 플레이오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까놓고 보니까 졸라 잘합니다. 진짜로. 아무튼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덴버 대 피닉스인데 이제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또 백투백입니다. 백투백인데 피닉스가 이제 클리퍼스한테 이제 한풀이 당했죠. 클리퍼스가 사실 저도 이 경기는 피닉스 프렌을 사실 생각을 했었고 야투 조금만 터져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물어라 하면서 우리가 한 번은 그렇게 당하지 두 번 당하랴 하면서 클리퍼스가 좀 한풀이를 또 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 진짜 그냥 날라다녔고요. 하든 어제 외곽 3 계속 터지면서 3점 5개 꼽아 넣었죠. 7개 던져가지고 결국 30득점 고지 밟으면서 둘이서 그냥 다 했습니다. 사실 뭐 존스 주니어 뭐 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카와이 레너드 하든 딱 2명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2명한테 씹어 먹혔고 오늘도 덴버 사실 그거죠. 고든 그러니까 문제 고든 그러니까 고든이 말도 안 되는 외곽을 보여주면서 골든 스테이트와 1차전을 명경기로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공. 근데 그 고든의 야투가 과연 그렇게 다시 또 터진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가능한 수치인가? 그거죠. 오늘도 덴버가 사실 시원하게 이기려면 요키치가 인사이드를 제압해서 완벽하게 씹어먹고 머레이의 3점을 더해가지고 걔네 둘이 중점이 돼가지고 경기를 좀 풀어나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지난 경기에 이제 고든이 11개 던져갖고 3점이 이제 10개가 들어갔어요. 10개가. 말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인생 경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날 경기가 아론 고든의 이 커리어 하이 경기였어요. 커리어 하이 경기.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라면은 그냥 이제 그 하더웨이 주니어나 아니면 머레이의 외곽과
그냥 요키치의 인사이드 가지고 그냥 이제 자유투 잘 얻어내면서 야금야금 벌려가야 되는 경기가 현실적인 경기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미 핸디캡은 11.5에서 12.5로 늘어났고, 예, 그런 뭐 추세를 본다면은 이게 고든에 3점이 없어도 과연 이 핸디캡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야금야금 그렇게 자유투로 벌려가면 인사이드 싸움에서 요키치 살리면은, 요키치가 뭐 3쿼터 5파울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무난하게 점수를 야금야금 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그래도 편하게 핸디캡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덴버가 수비가 약하지도 않고 올해도 여전히 파이널급을 보고 있는 덴버의 전력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덴버 경기는 그래도 핸디캡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농구는 진짜 구라치고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이것도 진짜로 봐야 되고, 요것도 한번 봐야 되고, 요것도 한번 봐야 돼요. 요거 좀 기대됩니다. 사실 샬럿이 진짜 또 이변을 만들 수 그런 대량 득점을 만드는, 그게 수비 다 열어주고도 득점으로 따라갈게라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지. BJ라는 엣지컴이라는 선수가 진짜로 신성으로서 진짜 올해 놀라운 출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 경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자모란트의 몸 상태 굉장히 궁금한 경기고요. 요거는 그나마 좀 그래도 덴버 쪽으로 가겠다라는 답은 내릴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NBA는 여러분들도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 다섯 경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승부 두지 마십시오. NBA는 요까지 하고 일단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승입니다.